안녕하세요. 오늘은 필라이트 자서전 9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필라이트가 일본에서 신발을 받아서 이제 팔려고 하는데 아버지께서 반대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뜻밖의 굉장히 과감하게 굉장히 평소에 조용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아들 일에 있어서만큼은 원하는 일을 해라 라는 입장을 취해 주셔서, 그리고 가장 먼저 신발을 구매해 주심으로써 필라이트가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계 일도 그만두고 이제 사업자 등록까지 미국에 이제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일본 회사에서 신발을 받아다가 이제 파는 일을 이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였습니까? 책에도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전에 필라이트가 하와이에서 있었을 때 이제 백과사전을 한 권도 못 팔았잖아요. 근데 내가 과연 이 신발을 잘 팔 수 있을까? 의심을 일단 한 것이었죠. 실제로 그 근처 동네에 있는 스포츠 용품점에 찾아가서 주인들한테 내가 이제 신발을 공급할 테니까 여기서 좀 팔아줄 수가 있냐? 라고 이제 스포츠 용품점에 찾아가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주인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신발은 넘치고 넘쳤어. 더 필요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의 신발을 팔아줄 생각이 없어. 이런 반응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당시의 미국 상황은 1960년대 미국 상황, 그래서 신발 시장은 이제 유럽에서 만든 신발이 거의 이제 독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필라이트가 일본산 신발을 받아다가 이제 미국 시장에 팔려고 하는 도전을 지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상점에서는 이제 거절을 다 당했고, 그래서 이 필라이트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 미국 서부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서부 지역에 육상 대회가 열릴 때마다 그 모든 대회를 다 참석해서 선수들 및 관중들에게 신발을 팔아야겠다. 이제 이렇게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그걸 진짜 정말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 넓고 광활한 미국 땅에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실제로 이제 트렁크가 달린 이제 차를 직접 몰고 거기에 신발을 실어서 팔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오늘 내용부터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얼마나 신발 사업에 관심이 많았고 이 일을 좋아했는지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과연 그 대회까지 가가지고 팔았을 때 잘 팔렸을까요? 근데 이제 결론은 권하는 족족 다 팔렸다라고 합니다. 이게 그럼 더 필라이트 자신도 놀랐대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가? 이제 자신을 돌아보는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분명히 자신은 이제 전에 백과사전을 팔 때는 한 권도 못 팔았는데, 그리고 그나마 이제 그 직업을 바꿔서 도중에 하와이에서 이제 그 채권을 텔레마케터 형태로 이제 파는 일은 있었죠. 그건 잘 팔긴 했죠. 근데 그걸 팔 때 별로 기쁨이 없었대요. 이제 스스로 이제 얘기를 하건데, 근데 이 신발은 어떻게 된 일인가? 내가 너무 기쁘게 팔기도 할 뿐더러 너무 잘 팔린다. 이것에 대해서 필라이트가 내린 결론은 자신에게 믿음이 있었다.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해요. 어떤 믿음이었냐? 필라이트는 우선 기본적으로 원래 대학교 때 1500m 이제 그 달리기 선수였죠. 그래서 자기가 그 달리는 것에 대한 기분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신발, 운동화를 파는 게 남들이 보기엔 그게 뭐 이렇게 대수로운 일이냐라고 이제 생각을 다 하고 있는데, 자신은 그때 이미 팔기 전부터 이제 미국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운동화가 싹 다 보급이 되고 매일 사람들이 몇 킬로미터씩 달리기를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세상은 너무 행복해질 거야. 이제 이런 믿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화를 파는 일은 실제로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라고 자신을 그렇게 믿고 있었대요. 그리고 그게 기쁘기도 하고 즐겁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 이 믿음의 감정과 기분이 이제 상대방에게도 그대로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그 느낌을 느끼면서 신발을 사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이제 진행도 이제 굉장히 일이 잘 진행이 됩니다. 놀랍도록 잘 진행이 돼서 이제 너무 잘 팔리니까 추가로 이제 또 900켤레를 이제 일본 회사에 또 받아다가 팔을 계획을 짭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제 그 돈이 모자라서 아버지한테 이제 또 도움을 받아야 돼서 $3000가 필요했다라고 그래요. 근데 아버지는 어제 전에 자신이 이제 스스로 호언 장담을 한 게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난 절대로 이제 더 이상은 돈을 내가 직접 너에게 도움을 주지 않겠다.
이제 얘기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좀 티격태격 대화를 나누다가 필라이트가 대출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은행 대출을 받게 되었는데 근데 이것도 또 아버지의 도움이 되긴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이 지역의 잡지사 이제 편집장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신용도가 높았던 겁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아버지 이름만 댔더니 금방 선뜻 바로 그냥 대출을 해드더랍니다. 그래서 그 신발을 또 받아다가 더 대규모로 팔기 시작을 했고 여기서 이제 규모가 좀 더 확장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아직 뭐 개인 상점을 연 건 아니지만 일단 전단지를 돌렸다고 그래요. 이 포틀랜드 지역 전체에다가 싹 전단지를 돌렸는데 어떤 전단지 내용이었냐? 그림에 이제 뭐 일본에서 받은 그 신발 그림이 그려져 있고 이제 글귀는 뭐 이런 내용이었다 그래요. 유럽 신발보다 더 나은, 그러니까 일본의 이제 신생 기업이 만들어내고 있는 저가의 노동력에서 나오는 고품질의 운동화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신세계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의 전단지를 확 돌렸다라고 그래요. 밑에 연락처를 이제 딱 이제 전화번호를 남겨두고요. 그랬더니 실제로 전화가 오더랍니다. 전화가 올 뿐 아니라 여기서 또 지인들이 연결이 되면서 이제 멀리서 더 서부 지역의 그 먼 이제 뭐 로스앤젤레스라든가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도 신발을 팔아줄 수 없냐 뭐 이제 이런 연락까지 오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필라이트가 또 고민에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 장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제 장거리 운송 비용까지 이제 내야 되잖아요. 뭐 오늘날에 뭐 택배 비용이 많이 싸졌지만 이때는 그런 게 다 비쌌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고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놀라운 열정을 이제 발휘하게 됩니다. 뭐 비행기나 교통편을 이용해서 이동하면 너무 이제 고가의 비용이 드니까 필라이트가 전에 군복무를 한 기간이 있었다고 했죠. 1년 정도. 군복을 입고 실제로 그 미군 공군 기지로 갔대요. 갔더니 헌병들이 딱 군복을 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통과시켜 주더랍니다. 그래서 그 공군 기지니까 비행기 수송기가 왔다 갔다 이동하는 그 시간표를 알고 있다가 그 수송기에 타는 거예요. 수송기에 타면 순식간에 가까운 지역까지 공짜로 그냥 비행기를 타고 오르내리면서 거기서 이제 신발을 전달하고 팔아버리는 뭐 이런 열정까지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필라이트의 열정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신발에 반해서 이제 감동하면서 이제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까지 나타납니다. 뭐 집에 전화도 올 뿐 아니라 심지어는 집에 찾아온 일도 이제 번번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라고 그래요. 뭐 어느 날 밤 이제 뭐 예화를 얘기해 주는데 어느 날 밤에 아버지께서 이제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벨이 울리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늦은 밤에 누가 벨을 도대체 울린 거야 하면서 아버지가 나가 봤더니 이제 웬 상체는 깡 마르고 하체는 단단해 보이는 웬 소년이 서 있더랍니다. 그래서 여기 벅이란 분이 계세요? 라고 이제 묻더래요. 이 벅이란 이름은 이제 필라이트가 이제 전단지에 이제 판매자로서 자신의 이름을 이제 가명으로 바꿔서 이제 올린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황당한 표정을 지으면서 아들을 불렀고 아들이 이제 고객들의 발치수를 대면서 신발을 파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자주 바라봤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아버지는 여전히 아들이 좀 사업을 좀 포기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해요. 자, 이렇게 사업이 번창해 가고 있는 중에 뭐 이런 예화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중에 이제 LA 지역의 어떤 대회장에 갔는데 엄청 잘생긴 한 그 젊은 남자가 다가오더니 자기 이름을 막 부르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라고 했더니 이제 대학 시절 때 같이 육상부에 있었던 이제 친구였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랑 대화를 하다가 친구도 이 신발 정말 좋은 것 같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필라이트가 같이 사업하는 게 어때라고 했더니 이제 이 친구는 사회복지사 이제 일을 할 거라고. 근데 이제 필라이트가 말하기를 이 친구는 기질상 절대 사회복지사가 맞는 그 친구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극구 말리면서 나랑 같이 사업을 하는 게 어때라고 했는데 이 친구는 나 여자친구가 생겼고 곧 결혼할지도 몰라. 그래서 이런 위험한 사업 같은 거는 내가 이제 할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거절하면서 떠나더랍니다. 이게 처음 이제 그 2개월이 됐는데 사업한 지 2개월 만에 처음 경험한 이제 거절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나중에 이 사업이 이렇게 잘 될 줄은 뭐 그 친구도 몰랐던 것이죠. 아무튼
필라이트는 이 지금 나누는 내용의 글 사이사이에 너무 행복했다라는 기록을 굉장히 많이 남겼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일, 그리고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이 운동화를 팔므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걸 신고 달리기의 묘미에 빠지게 되면 이 사회는 더 좋아질 거야, 뭐 이런 것까지 확신까지 더해져서 굉장히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라고 나날을 보냈다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드디어 이제 사업한 지 2개월 만에 이제 어려움을 이제 겪기 시작을 합니다. 그 전에 이 일본 회사가 먼저 필라이트 전에 그 미국 동부 지역에 그 거래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서부 지역에도 진출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그 필라이트에게 집에 직접 우편물로 보내면서 이제 이러더랍니다. 서부 지역까지도 독점 판매권을 내가 일본 회사와 이제 거래 계약을 했으니까 당신은 판매를 중단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필라이트가 이 편지를 받고 이제 실감이 잘 안 나서 내가 이 사업을 접어야 된단 말이야 하면서 충격에 빠지면서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아는 친구들을 통해서 뭐 로펌 회사에 일하는 친구들이나 이렇게 법률적인 부분까지 막 이제 자문을 구하면서 이거 어떻게 할 수 없겠냐고, 그 저 남자가 자기가 독점권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겠냐고 이제 막 친구들까지 상의를 하다가 마침내는 그 남자의 정체까지 알게 됐는데, 어느 시골 마을의 그 레슬링 그 체육 이제 그 코치였대요. 근데 이 남자가 뭐 여기까지만 들으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남자가 좀 은근 영향력이 있던 남자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젊었을 때 말보로 담배 광고에도 나왔던 좀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이 일본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인지도가 좀 더 있는 사람에게 사업권을 부여해 주는 게 좀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겠죠. 자, 이 일에 대해서 달리 이제 법적인 방법도 잘 모르겠고 그 이제 방향이나 길이 잘 안 보이는 상황에서 필라이트는 마침내는 이제 일본 회사에 이제 우편물로 보내서 정중히 이 서부 지역에만큼은 내가 계속 물건을 파는 게 좋을 것 같다. 계속 물건이 너무 잘 팔렸다. 라는 편지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답이 오지 않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필라이트는 이 일로 인해서 굉장히 의기소침해지고 초조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고, 또 이 사업을 하는 기간 중에 여자친구도 생겼었는데 이 사업이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제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그 법적으로 조치하겠다는 그 협박 때문에 이제 그만둬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놓이게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스트레스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여자친구, 이제 막 사귀기 시작한 여자친구 앞에서도 자신의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를 자꾸 이제 털어놓게 되니까 이 여자친구한테 금방 깨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여기서 이제 큰 교훈이 또 하나 이제 뭐 진리처럼 내려지는 그 말 있죠. 엄마는 강하다. 여자친구는 떠났을지언정. 엄마가 그렇게 섬세하게 이 필라이트의 이제 상황에 짜증내고 이렇게 우울해지고 기분이 갑자기 확 가라앉는 그 모습을 다 받아주더랍니다. 그래서 조심하게 살펴서 상대해주고, 아버지는 대놓고 뭐라고는 얘기는 안 했지만 잘 됐다, 차라리 이 사업 그냥 접어라, 이렇게 이런 식의 어떤 그 분위기가 느껴지더랍니다. 아버지의 어떤 분위기는 그 눈치만 살피면서 가만히 있었던 거죠. 아들이 포기하길 바라는 거였고, 근데 어머니는 계속 이렇게 오히려 이제 뭐 먹을 거라든가 이런 것부터 여러 가지 이렇게 잘 챙겨주고 말 없이 조용히 이렇게 계속 이제 따뜻한 분위기로서 웃으면서 이렇게 계속 받아주면서 필라이트가 하소연하는 것에 대해서 다 들어주고 기다려주면서 이 짜증을 다 받아주더랍니다. 역시 엄마는 자식에 있어서만큼은 위대합니다. 결국에는 이 필라이트는 그 일본에서 어쨌든 답신이 안 오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일본에 직접 가서 단판을 지어야겠습니다. 이 얘기를 듣더니 아버지는 사업이 그냥 접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면서도 의외로 아버지께서 그래 가봐라 이러시더랍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가보라고 하신 이유는 사업을 접을 때는 접되 아들이 이렇게 무시를 당한 거, 답도 듣지 못하고 무시를 당한 것에 대한 그 자존심이 상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어쨌든 아들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아들이 그렇게 취급을 받은 것에 대한 불쾌함 때문에 돈까지 대줄 테니까 일본에 가서 네가 직접 가서 명확하게 확인을 해보고 잘 처리하고 와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이제 뭐 필라이트 이제 사업도 지금 접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여자친구까지 떠난 그 상황에서 직접 공항까지 바라다 주시면서 이렇게 옆에서 이거저거 먹을 거나 이런 거 다 챙겨주면서 아들과 함께 가다가 이제 비행기에서 헤어질 때쯤에 이제 어머니께서 아들에게 딱 얘기를 하더랍니다. 마음 속상한 거 알겠는데 절대 일본에 가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속상해 보이는 그런 모습 보이지 마. 그리고 가서 태연하고 차분하게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것처럼 그리고 너가 소신껏 하고 해야 될 말을 명확히 하고 와.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위로를 해주더랍니다. 그 전에도 뭐 몇몇 그 에피소드에서도 어머니께서 계속 격려를 주셨죠. 뭐 대학교에 가서 야구부 그 동아리에 들어가려는데 그거 좌절돼서 필라이트가 2주간 침울해졌을 때도 어머니께서 위로해 주셨고, 뭐 지금 이 신발 사업도 어머니께서 하라고 밀어주셔서 이게 가능했던 거였고, 그리고 또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도 역시 이제 필라이트가 의기소침해져서 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여자친구까지 이렇게 떠나버리게 된 이 상황에서 어머니는 그 짜증이나 이 괴로움을 다 받아주면서 위로해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공항에 떠나는 상황에서도 조언까지 남겨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뭐 어머니는 위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나이키라는 이 회사가 존재하게끔 만드는데 실제로는 어머니께서 뒤에서 엄청난 힘을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뭐 싶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필라이트는 일본에 가서 이제 그 독점 판매권을 얻기 위한 이제 단판을 지으러 이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다음엔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 이야기는 제가 또 이제 다음에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뭐 봄날처럼 화창한 좋은 일들 항상 많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